네, 북한의 움직임 정말 걱정됩니다. 준전시 상태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총참모부에서 1호 전투 근무 체계로 경계태세를 격상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7년 만에 다시 발령이 된 건데 먼저 조 의원님, 이게 어떤 개념인 겁니까? 거의 우리 치면 데프콘 2 정도 같다고 봐야죠. 예. 그러면은 근데 이제 지금 뭐 일단은 예. 우리 군을 믿으시고요. 예. 왜냐하면은 이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고. 예. 지가 무서우니까 짖는 거거든요. 네. 물론 급하면 물 수도 있지만 네네. 지금 북한의 도발을 보면 모두 예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모두 신문에 내요. 네. 뭐 총참모부가 뭐 당중앙군사위원회 저희 결재라인까지 다 보도합니다. 네네. 공개 보도로. 의아스러운 일이죠, 사실. 예. 이렇게 보면 지금 북한이 할 수 있는 건 직접적인 대남 무력 도발은 쉽지 않습니다. 네. 우리 정부 의지도 확고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향후에도 병력을 전개한다든지 아니면 훈련한다든지 네네. 아니면 이미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2번 어겼어요. 네. 뭐냐면 하나는 지난해 말 김정은 위원장 직접 지시로 창린도, 예. 서해 창린도에서 해안포 사격을 했습니다. 위반입니다. 네. 그다음에 얼마 전에 GP에 14.5mm 고사총을 쏜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명백한 위반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미 2번 위반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고한 바대로 지금 예고했죠. 지금 개성공단, 금강산, 그다음에 파괴된 GP에 병력을 진출시키겠다. 네네. 개성공단, 금강산 연대급 한다고 그랬고요. 그거. 그다음에 서해 해안포, 그다음에 훈련 여기까지는 할 거예요. 예고가 됐으니까. 예. 그러나 명시적인 도발을 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녹록치 않고 현실적으로 지금 뭐 그림에 저렇게 나오지만 사실은 북한군의 어떤 전력이나 어떤 전투 준비 태세가 예. 상당히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전선에 그 오청성 씨인가요? 네. 그 JS로 탈출을 했던.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최전방 부대도 지금 급식이 잘 안 이루어질 정도예요. 아, 그러니까 예. 저런 1호 전투 태세가 오래 가기는 어려워요. 북한군 네. 피로도가 누적되니까. 그러나 당분간은 과시성, 시위성 행보는 갈 거다. 그러나 직접적인 도발은 쉬운 선택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신 센터장님, 뭐 이게 일시적인 거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북한 지금 최전방에 있는 북한군의 모습이 심상치 않다. 모자도 바뀌고 뭐 총 모양도 바뀌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예, 지금 의도적으로 저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 부분에 있어서 우리 조 박사님하고 의견이 같고요. 네. 그 1호 경계 체계 같은 것도 사실은 총참모부 대변인이 발표를 했어요. 네. 진짜 무서운 건 발표 안 하죠. 네. 그렇죠. 비밀리에 전달하고 경계태세 높이고 그렇게 갈 텐데 지금 뭐 철갑모를 방탄모로 했고 소총과 대검을 착용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포착이 됐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군의 움직임이 평소와 다르다. 우리 군도 알고 있는 건데 예.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북한은 지금 자신들의 행보, 대남 압박이 진짜다 하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은 포장해서 보여주려고 한다. 그 점을 우리가 인식하면 되고 너무 북한의 행동 하나하나에 우리가 긴장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이때 주의할 게 하나가 있어요. 어떤 뭐냐면은 건데요? 북한이 도발을 할 때 의도적으로 이렇게 반복되는 행태를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 뭐냐면은 만약에 총검을 이렇게 착용하지 않고 있다가 한 두세 번 착용하면 저게 일상화됐구나 하다가 갑자기 공격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따라서 우리 군은 북한군의 이런 움직임 자체가 지금은 당장은 전시용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지만 또 언제 기습 공격을 할지 모르니까 그러한 것에 익숙해지면 안 된다. 우리의 경계 태세는 완화시키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지금 북한은 우리를 적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지금 북한군 총참모부가 대적 군사 행동 방향 이거를 어쨌든 공개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적 군사 행동 방향을 보도하기도 해서 우리에게 미리 뭐 알려주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겁니다. 일단은 개성공단과 뭐 금강산 지구 인근에 부대를 재배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2003년에 개성공단 착공하기 이전에 원래는 북한군이 이곳에 이제 주둔한 바 있는데 다시 재주둔하겠다. 이렇게 되면 2003년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서해상
사실상 군사훈련 부활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때는 서해 포병부대 훈련을 재개하게 되면 해군과 연계해서 NLL 인근에서 뭔가 도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세 번째로 DMZ 내에 GP를 복구하겠다 이렇게 선언도 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9.19 군사합의로 철수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복구한다면 사실상 9.19 군사합의 폐기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요. 마지막으로는 접경 지역에서 우리도 대남 전단 살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바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접경 지역에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네. 지금 김민지 앵커 얘기한 것처럼 보면 DMZ 내 철수했던 이 GP 10개 복원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오늘 조금 동향이 파악된 걸 보면 비무장지대 일대에 있던 일부 민경초소 북한에서는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GP라고 얘기하는 걸 여기에 경계병이 투입된 정황이 포착됐다고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포착이 됐다는 건 보여주기식이라고 좀 봐야 예, 될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 부분은 저는 북한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것을 갖다가 실현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그 네 가지 정도는 북한이 계속해서 보여주기면 보여주기지만 실제로 이행을 함으로써 예. 한반도의 긴장을 조금 더 조성할 것이다. 다만 그것의 본질적인 부분은 사실은 우리와 당장 무력 충돌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북한의 재래식 도발을 두 가지로 나누면 충돌형 도발과 비충돌형 도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네. 충돌형 도발 같은 것은 연평도 포격 도발과 같이 우리에게 대한 무력 공격을 함으로써 우리가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네. 자위권 발동 차원에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도발을 해오는 건데 지금 북한은 김여정의 말과 총참모부의 말을 보면 그러한 충돌형 도발까지는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네. 그 대신에 자신들의 지역 안에서 무력을 전개한다거나 훈련을 한다거나 그것은 뭐 9.19 군사 분야 부속 합의서의 위반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도발적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아직 공격하겠다는 신호는 주지 않고 있다. 예, 예. 물론 북한이 공격하겠다는 신호를 주지 않는 것이 우리의 대비태세를 완화하는 명분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 예, 예. 북한도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절제된 행동을 하면서 겉으로 보여주기 행동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 이 점은 알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네, 그런데 북한이 공언한 것처럼 실제로 이 남북 그 연락사무소가 폭파된 이 개성 쪽에 북한군이 실제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잖아요. 정말로 이제 재주둔 준비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는 건지요? 지금 요 얘기들은 이미 예고가 됐어요. 언제 네네. 예고가 됐냐면은 북한 보도 기준으로 5월 24일 날 보도가 됐는데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개최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내용이 나왔거든요. 예, 예. 하나는 핵이고 하나는 재래식 전력입니다. 핵은 뭐냐면 핵 전력을 강화하고 고도의 격동 상태를 유지한다. 이 두 대목이고 네. 재래식 부분은 새로운 부대들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포병 타격력을 높인다 그랬거든요. 예, 예. 이 얘기는 뭐냐면 지난해 아마 올 3월도 그랬지만 뭐 자꾸 발사하는 거 기억나시죠? 예. 초대형 방사포나 단거리 발사체. 그러니까 그 시험 사격이 끝났기 때문에 그 부대들을 편성하겠다는 겁니다. 네네. 그다음에 포병 타격력을 더 강화한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벌써 이제 서울 불러다 발언 또 나왔죠. 그러니까 아마 제가 추정컨대 개성 쪽에 포병 부대를 전개할 가능성이 있어요. 아, 예. 과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그다음에 금강산 쪽에도 눈에 보이는 전투 병력들을 전개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 일단은 북한이 그동안 했던 단거리 발사체들, 특히 방사포는 모두 서울이 사거리에 들어가거든요. 네네. 그럼 직접적인 무력 도발은 아니지만 우리로서는 매우 부담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치들은 할 거다.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핵 부분도 지금 뭐 김정은 위원장 전용기가 뭐 어디로 갔네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예, 예. 핵 전략을 강화한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전략 잠수함 지금 만들고 있는 거 그걸 이제 진수를 시키거나 네. 지금 거기서 못 쏴요 기술적으로 아니면은 관련된 SLBM 관련 행보를 보이거나 그러나 레드라인 넘기는 어려울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초강경으로 나올 거니까. 네. 그렇게 보면 이미 당 중앙군사위원회 열어서 그때 이미 방향을 정한 거예요. 그 부분에서 군사적인 네. 행위를. 그러니까 이번에 우발적으로 나온 게 아니고 그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의 이런 흐름들이 눈에 보입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 예. 이번에 북한에서 한 얘기 중에 가장 단어에 머릿속에 남는 단어가 바로 서울 불바다설 이거잖아요. 다시 나올 수도 있다. 예. 사실은 지금 남북 연락 그 사무소 폭파한 곳이 개성이잖아요. 예. 서울하고 얼마 멀지 않단 말이에요. 더더욱 국민들이 불안에 빠질 수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뭐 그런 발언 자체가 사실은 가져오는 충격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네. 이 발언이 사실은 문재인 정부 들어 지금 세 번째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북한과 우리의 관계를 보면 물론 안 좋을 때도 있었지만 평화적 무드가 형성될 때도 많았거든요. 네. 두 분이 아까도 설명을 다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북한은 말폭탄을 통해서 본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주 할 말 못할 말 다 쏟아냅니다. 그냥. 그리고 더 강경한 발언을 계속 쏟아내고 있어요. 네.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계속 에스컬레이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점점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 불바다라는 발언이 실제적으로 공격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서울을 향해서 무슨 뭐 포를 쏘거나 이럴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봐요. 예,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발언들이 계속되고 긴장이 이렇게 고조될 때는 우리 군은 어떤 상태에서든 뭐 어떠한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전투 대비 태세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혹시나 모르잖아요. 어떤 국지적 도발이 일어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본다고 하면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거나 실제적으로 우리 군 초선 아니면 우리 영토를 향해서 공격을 실제적으로 감행할 가능성은 절대 낮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예. 왜냐하면 지금은 긴장을 끌어올린 다음에 상황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북한 입장에서도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너무 나가버리면 얻어내는 거 하나도 못 얻어내면서 본인들이 더 고립될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제가 볼 때는 이런 발언은 지금의 수순상에서 차근차근 해나가는 하나의 수순인 것이지 실제 이게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북한의 무력 그 시위를 보면은요, 네. 우리 뭐 신 박사님 군사 전문가지만 군 상식에 안 맞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까 지금 그림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해안에서 막 포 쏘는 거 있죠. 네, 네. 그 해안에서 그렇게 밀집해서 포 대응을 만들어 놓으면 예. 비행기가 와서 집속탄 하나만 떨어뜨리면 전멸돼요. 네. 그렇게 안 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저 장면이죠. 네. 저기 지금 상부 장갑이 없어요. 저기 그러니까 포병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러네요. 네. 그러면 집속탄 한 발이면 그 보통 자탄이 1000개가 넘거든요. 예, 예. 그럼 부대 하나가 전멸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렇게 안 해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군사 상식이 지금 떨어지는 거죠.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저건 뭐냐면 실질적인 전략 전술이 아니고 무력 시위를 하는 거예요. 보여주기용으로. 시위다. 예. 그러니까 향후에도 우리 신 박사님 얘기했지만은 계속 저런 시위성 행보는 나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매우 부담이 가는 그런 행보들을 보일 겁니다. 아마 향후에도. 네. 그런데 이제 군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24시간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물론 보여주기식의 군사행동이라 그래도 군은 항상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런데 오늘 동아일보 보도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런 지금 북한군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오히려 서북도서 부대들이 개인 화기 사격 훈련을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다. 어떻습니까? 이게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봐야 될 거야? 아니면은 우리 군이 좀 반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역주행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예, 저도 저 보도를 본 다음에 의아하더라고요. 예, 예. 일단 저 보도가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서 예, 예. 그것은 우리 군 당국이 긴장 완화 조치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네네. 개인 화기도 그 훈련을 할 때 그 총격 소음이 발생하고 네네. 그것이 북측에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오판을 낳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런 결정을 했다. 사실이라면은 네. 그런데 통상훈련을 갖다가 하지 않는 건 오히려 북한의 오판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저는 오히려 더 위험한 방식이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소음이 전달돼도 그 소음의 질에 따라서 다 알거든요. 이것이 대화력 K9 자주포 훈련인지 네네. 그냥 K1, K2의 일반 소총 화력인지 다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인 훈련조차 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어떻게 보냐면 한국군이 위축됐다고 오판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은 지금 단계에서 북한이 앞서 제가 충돌형 무력 도발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네. 한국군의 허점을 찾으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통상적인 것은 진행해야 된다. 이미 연평도 지역에서는요, K9 자주포 같은 훈련은 우리가 그 지역에서 하지 않고 후방 지역에 나와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은 저는 정부가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만약 북한이 저렇게 이제 뭐 늘상 우리가 보고 있어야겠지만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겠지만 만약에 북한이 갑자기 어떤 도발을 하게 된다면 우리 군으로서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정부 입장은요. 네. 전단 문제에서 상당한 양보를 했기 때문에 네. 일부 국민 여론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지금 연락사무소 폭발하는 초강수 임계점을 넘었기 때문에 네. 저는 보수 정권보다 더 강력하게 응징해야 되는 그런 압박감이 시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보수 정권보다 더 강력하게 응징할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연평도 포격 때 당했기 때문에 북한을 제압할 수 있는 무기 체계가 훨씬 더 강화되어 있어요. 저쪽에. 네. 그렇기 때문에 쉬운 상황은 아닌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소총 사격은 저는 우리 신 박사님과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예.
아까 이제 짓는 게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짓는 개가 자기가 무서우니까 짓는데 실제로 그 개가 행동을 오판할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날 공격하는구나라고. 그건 아닌데. 네. 그럼 그때 물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연평도 포격 사건 때 우리 두 분이 돌아가셨거든요. 민간인 한 분하고 해병 귀대하던. 네. 예, 예. 그러니까 전투 인원은 살상이 안 당했어요. 근데 저쪽은 부대가 괴멸당했어요. 그러니까 저쪽이 압도적인 화력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예. 그러니까 저쪽은 사실은 지금 아마 전방 군단에 있는 군단장들은 북한 군단장들은 지금 굉장히 피곤할 거예요. 전쟁 준비도 안 돼 있고 네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이런 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쪽이 긴장하고 있어요, 사실은. 네. 훨씬 더 긴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군이 그런 긴장을 줄이기 위해서 조치를 취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지금 북한의 움직임 상당히 심상치 않은데 일단 전문가분들은 일단은 지금은 보여주기식 움직임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 이런 긴장된 남북 관계의 시작점 바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였습니다. 네, 지금 뭐 김여정 뒤에 숨은 김정은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최진봉 교수님, 네. 지금 뭐 외신들도 그래서 그런지 김여정에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김여정이 전면에 나서서 모든 일을 지휘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과 군을 본인이 마치 지휘하는 듯한 행동들을 보여줘요. 군에게 무슨 이임권을 넘겼다 이런 얘기도 김여정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네네. 직책하고는 사실 맞지 않는 행동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이인자라고 하는 부분들을 각인시킨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네. 김정은은 나오지 않으면서 김여정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실질적인 제2인자의 자리를 굳히게 만들려는 기회를 잡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북한은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든 그 시나리오는 계속 될 겁니다. 끝날 때까지 본인들이 계획된 그 계획이 끝날 때까지. 네. 그러는 과정에 김여정을 2인자의 자리에 확고하게 앉히고 당과 군을 장악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다는 건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제가 볼 때 김정은이 아직은 젊기 때문에 물론 네. 건강 이상도 있었습니다만 당장의 유고 상태가 나타나지 않아서 김여정을 본인을 대체할 수 있는 지도자로 키우진 않을 거예요. 또 본인의 자녀들도 있으니까. 그러나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본인의 자리를 잠깐이라도 대체할 수 있는 인물을 키워놔야 된다는 거죠. 네. 만약 그게 안 되게 되면 본인이 어떤 상황에 뭐 위험한 상황에 빠졌을 경우에 뭐 권력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믿을 만한 김여정에게 일정 부분 2인자의 자리를 공고하게 해주는 것은 본인의 어떤 정권을 잘 장악하고 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예. 이번 기회를 통해서 김여정을 그런 위치까지 올려놓으려는 시도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센터장님, 그런데 김여정을 내세운 김정은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하는 와중에 김정은의 전용기가 뭔가 움직였다. 이게 뭡니까?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지금 함경도 쪽, 심포조선소 쪽으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네. 그럼 그쪽에 무엇이 있느냐? 거기에 북한이 개발 중인 전략 잠수함, 3,000톤급 잠수함을 건조 중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계속해서 대남 압박, 대외 강경 정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그러한 건축 중인 잠수함을 갖다가 진수시키는 게 아니냐, 그 진수식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은 사실 5월 달에 우리 국회에서 정보위원회 개최해서 보고할 때도 네. 그쪽에 특이한 움직임이 있다고 이미 보고가 된 지역이에요. 네. 그런 측면을 고려할 때 신형 잠수함 진수와 SLBM 발사 가능성이 제기되는 거죠. 다만 맥락적으로는 약간 빨라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대남 압박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러한 신형 잠수함과 SLBM은 미국을 향한 압박이거든요. 네, 네. 그렇죠. 미국을 향한 압박은 사실은 8월에 있는 연합군사훈련이라든가 또는 10월 달에 있는 노동당 창건기념일 75주년 그때 할 것이 일반적으로 예측되는데 지금 동시에 대남 압박과 대미 압박을 병행할 것이냐 거기에는 물음표가 있는데 일단 진수식 정도는 할 수가 있다. 예, 예. 그리고 SLBM은 분리해서 8월이나 10월용으로 놔둔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의미가 있는 비행이라고 보고요. 다만 북한은 워낙 위장 전술에 강해요. 예. 그러니까 김정은이 평양에 있지만 전용기를 그쪽으로 일부러 보내면서 긴장을 조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 사실 SLBM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만약에 이 실험 발사까지 한다면 지금 뭐 남북 관계가 상당히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미국까지 이제 상당히 영향을 받을 이제 수 아까 말씀드렸던 당중앙 군사위원회에서 예. 핵 얘기도 했거든요. 네. 근데 핵실험은 지금 못합니다. 풍계리가 폭파됐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요. 아, 그렇죠. 그럼 ICBM을 발사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미국에 떠도는 얘기는 뭐냐면 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 도발해주길 바란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설입니다, 설. 아, 예, 예. 왜냐하면 지금 대선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의 국제정치학자 저명한 분입니다. 네, 네. 리슨 교수가 얘기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김 위원장이 ICBM을 발사하면 그 발사한 기지를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한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미국 내 분위기는 그런 게 읽혀지는 거죠. 예, 예. 그럼 이 상황에서 미국에 대해서 고강도 도발하면 북미 관계까지 파탄을 내면 김정은이 좋을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 아무런 희망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 박사님 말씀대로 3,000톤급 잠수함은 지금 지난해 7월 달에 김정은 위원장이 물 드라이독에서 봤거든요. 예. 그럼 지금 진수한데도 거기서 기술적으로 SLBM 못 쏴요. 네. 그러니까 거기선 쏘기는 어려울 거고 다만 진수하는 장면은 보여줄 수 있죠. 그 다음에 SLBM도 지난해 10월에 한번 쐈거든요. 네네. 그때 이게 중거리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반응을 안 보였어요. 왜? 사거리를 줄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형태는 가능하지만 ICBM이나 핵실험 같은 고강도 도발은 제가 보기엔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렇게 볼 수 네.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뭐 군사 행동들이 뭐 곳곳에서 정황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북한 노동신문에 공개된 것을 보니까 최진봉 교수님, 예. 북한 주민들의 반응 같은 것들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뭐 폭파하는 사무소를 본 뒤에 뭐 결의를 다졌다라든지 이런 모든 행동들이 그 북한 주민들의 뭔가 내부 결속을 위한 것이기도 한가요? 그런 개념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는 선전선동용 메시지인 건 분명하죠. 북한 주민들이 저기서 인터뷰했다는 건 전부 다 짜여진 거니까 네. 그건 우리가 다 인지하고 들어가는 것이고요. 근데 저것도 결국은 이렇게 대남의 강경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대내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과 그 주민들의 불만들을 어느 정도 잠재우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중국과의 국경은 완전히 닫았습니다. 통행을 못하고 있어요. 네. 밀무역도 안 되잖아요. 그럼 장마당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북한 주민들이 지금 대북 제재가 오래되고 있고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장마당 제대로 안 돌아가게 되면 얼마나 불만이 많이 쏟아지고 있겠습니까? 네. 네. 그럴 때 결국 그들의 불만을 다른 곳으로 눈길을 돌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긴장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북한 주민도 긴장하지 않겠어요? 네. 그 적을 만들어서 그 적에서 강력한 어떤 도발의 메시지를 던지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군중 집회도 하고 소리 지르기도 하고 이러면서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리게 만드는 점. 네. 그리고 이렇게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로 똘똘 뭉쳐서 남쪽을 향해서 우리가 공격적인 태세를 취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대내적인 불만들을 무마하려는 의도가 저는 있다고 보여져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건 대외적인 전략적 측면도 있지만 대내적으로 김정은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즉 지도력의 위기감을 일정 부분 타파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하겠다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신 센터장님, 저는 약간 오늘 출근을 하는데 조금 의아한 점이 하나 있었던 게 이제 노동신문에서 또 계속 우리 측을 향해서 뭐 기사를 낸 건 있어요. 이게 내용을 보면 연락사무소 폭파는 첫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어제 아침처럼 뭐 김여정 총참모부, 통전부 뭐 등등등 이런 담화 논평들이 오늘은 안 나오고 우리 청와대 입장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도 없었거든요. 북한의 의도가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뭐 저도 사실 오늘 아침에 그것에 주목했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어제 우리 청와대의 발언이 예상보다 수위가 높았어요. 그랬죠. 뭐 몰상식하다고 했고 네. 예의를 갖춰라 정도 했으면 예. 지금 북한의 기조라면은 거기에서 강하게 맞받아칠 거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것에 관해서 김여정의 담화라든가 통일전선부나 총참모부의 담화가 제대로 된 게 나오지 않았어요. 네. 네. 그것을 보면 일단 북한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다만 오늘 밤이라도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아. 북한 문제는 너무 현 상황을 가지고 예단하는 것은 이르다. 그렇지만 지금 상태가 며칠 지난다면은 저는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그래서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보단 이미 자신들이 호언한 그것을 이행하는 수준에서 머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네. 조 의원님도 비슷한 생각이죠? 오늘 노동신문에요. 예.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뭐냐면은 이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를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예, 예. 1차적인 첫 단계 행동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럼 뭐냐? 1단계 스테이지 1이 있는 겁니다. 네. 스테이지 1은 우리 신 박사님 말대로 스테이지 1은 잡아놨고 예. 그 첫 행동인 거예요. 예. 그 스테이지 1까지는 가겠죠. 그게 네. 뭐냐? 예고한 게 지금 이제 아까 나왔죠. 예, 예. DMZ 병력 진출, 네. 그다음 훈련 재개. 예. 여기까지가 제가 보기에는 첫 단계 행동인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어제 노동신문을 보면 여기도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해당한 값만큼 계산이 똑똑히 되어야만 종결될 수 있다. 이 끝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행동을 하면 그걸 다 분풀이 한 다음에 종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은 스테이지 1이고 거기까지 갈 겁니다. 우리가 뭐라고 하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우리 반응을 보겠죠. 예.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부작용들이 나타나거든요. 저게 지금 저 수를 너무 빨리 썼거든요. 그래서 폭발을. 그러면 우리는 이제 임계점을 넘은 거예요. 예, 예. 그럼 초강경 대응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다음에 미국도 이미 퇴역군인들이긴 하지만 장성들이 군사적으로 압박해야 된다. 전략자산 전개해야 된다. 예.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네, 그렇군요. 네, 어쨌든 지금 뭐 일단은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어서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 박스 한번 열어보시죠.